하나마나한 말이지만 마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감일이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한 달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하는 것. 미래의 마감 날짜와 현재 내가 사는 날짜 사이에 놓인 시간. 그 간격은 언제나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 적절할 때는 한 번도 없다. 너무 길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시작된 나의 기나긴 학창시절을 보라. 마감이 너무 멀면 우리는 희망 없음, 무기력, 우울과 체념에 시달리다 스스로 마모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마감의 차원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을 때다. 마감이 코앞, 뭐 이런 식일 때. 40을 앞둔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촉박했다. 도대체 뭘 쓴단 말인가? 조급한 마음에 예전에 썼던 것을 뒤적여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문장도 낡아 빠졌고 캐릭터도 칙칙하고 서사도 미비했다. 그렇다면 죽으나 사나 새로 써야 하는데 1년, 2년 넘게 붙들고 절절 매고서도 끝내지 못했던 단편을 내가 과연 한 달 만에 쓸 수 있을까? 더럭 겁이 났다.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못 쓰겠다고 할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나는 학원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편 소설 하나는 꼭 완성하고 가고 싶었다. 그게 마치 내가 학원 강사를 10년 하고 다시 소설가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소환 주문이나 마법이라도 되는 양.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단편 소설 하나는 꼭 마감을 하고 싶었다. 꼭. 꼭. 그러나 비법은 없었다. 일단 나는 계획을 짰다. 매우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끝내줄 계획을. 고3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도 그랬다. 나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급한 것과 뒤로 미뤄도 될 것들을 취사 선택했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웠고 진도에 맞게 문제를 풀었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면 어떻게든 집중이 되도록 변화를 주거나 조율을 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렇게만 줄곧 살아가도록. 40살의 나도 내가 할 줄 아는 선에서 내 능력이 닿는 선에서 오로지 소설만 쓸 계획을 짰다. 계획은 단순했다. 내가 잠에서 깨듯이 시시각각 숨을 쉬듯이 무언가를 먹고 마시듯이 하루를 잠으로 맺듯이 그렇게 요구된 순간에 요구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길든 짧든 남은 시간은 오직 마감을 위한 것이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계획은 시시각각 실현되어야 했다. 일을 닦고 세수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고 꿈을 꾸면서도 무얼 하든 내 머리와 몸은 매 순간 소설을 쓰고 있도록. 그렇게 노예처럼 오로지 하기로 한 것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나는 의외로 무한한 자유를 맛보았다. 마감이 있다는 게 더없이 달콤한 구속처럼 여겨졌다. 나는 마감에 중독되었다. 마감은 모든 일상의 대소사를 마감 뒤로 미루게 만드는 위력이 있었다. 마감 앞에서는 모든 일이 하찮았다. 심지어 당시에 나는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고 포금하지 않는 날엔 불면에 시달렸는데 마감을 앞둔 동안에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했다. 하필 마감 직전에 제법 힘든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로 인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1년도 넘게 곱씹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가슴을 쳤을 그 사건에 대해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게 아무렇지가 않았다. 내 정신은 온통 마감에 쏠려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늘 과도한 어리광과 예민한 반응만 일삼던 내 못된 심성도 무시무시한 마감의 압박에 의해 저도 모르게 적절히 고삐가 당겨진 듯 했다. 속세의 온갖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속박에서 벗어나 나는 마감의 삶이 요구하는 극단적인 단순함 속에서 살았다. 삶이 아무리 발을 걸고 회방을 놓아도 나는 죄송합니다만 마감이 있어서요. 마감만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만 곧 마감이거든요. 하고 간결하게 대응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 소설이 될 줄 알았던 단편을 탈고했다. 소설을 완성하던 날 울보인 내가 또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행복해서 울었고 비통해서 울었다. 마감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나를 신뢰하려는 의지와 불신하려는 회의를, 아코디언을 연주하듯 접고 펴고 줄이고 당기며 조율해 주었던 시간이 행복해서 울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게, 나의 또 다른 한 시절이 끝났다는 게, 미친 듯이 사랑했던 대상을 놔두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는 게 또 그럴 수 없이 비통해서 울었다. 마감은 찬란했고 그 빛에 나는 눈이 멀듯이 울었다. 마지막 단편인 줄 알았던 소설을 발표한 후에 뜻밖에도 나는 다른 잡지에서 청탁을 받았다. 그건 내가 강제로 쟁취해낸 청탁 비슷한 어떤 것이 아니라 100%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진짜 청탁이었다. 얼마 전에 내가 발표한 소설을 읽었는데 좋았다고. 그래서 청탁을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경의에 사로잡혔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예기치 않게 내 존재 위에 드리워지는 그 느낌. 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그 경의의 그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더 생각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학원에 가지 않고 다시 등단하듯이 나도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부록의 뜻에 맞게 더 이상 소설 아닌 것들에는 결단코 미혹되지 않기로 했다. 요즘도 소설을 쓰기 힘들 때면 언제나 마지막인 줄 알았던 단편을 마감한 후에 내가 느꼈던 행복과 슬픔을 상기한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그때 그 벼랑의 시기에만 가능했던 내 삶의 가장 강한 정서의 근육을 얻어낸다.